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원하는 걸 가져도 늘 어딘가 허전할까요? 자, 오늘 그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서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 그린 욕망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게 아마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뤘는데도 이상하게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까마귀가 독수리가 휙 하고 양을 낚아채는 걸 본 거예요. 와, 멋있다. 너도 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자기도 똑같이 양한테 달려들었죠.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하고 깃털만 엉망이 된 채로 양치기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가 왜 남들이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게 똑같이 원하게 되는지 그 첫 번째 단서를 던져주는 건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부터 나라는 존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내 욕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비밀을 푸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라캉은 이걸 세 개의 세계로 설명합니다. 바로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계, 언어와 규칙의 세계, 그리고 절대로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것들의 세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세계부터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상적인 자아, 거울의 세계입니다. 라캉은 이걸 상상계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이미지와 환상이 모든 걸 지배하는 영역이죠. 이게 뭐냐면 생후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아기가 거울을 처음 보는 순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아기는 자기 몸이 막 따로 노는 것 같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파편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완전하고 하나로 된 나의 모습을 딱 마주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나라는 개념이 처음 싹 트는 거죠. 자, 보세요. 1단계. 아기는 자기 몸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파편 덩어리처럼 느껴요. 그런데 2단계. 거울 속에서 완전체 이미지를 딱 보게 되죠. 그러고는 3단계. 저게? 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와요. 바로 이때 4단계.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 즉 자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울 속 이미지일 뿐인데 저게 바로 나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행복한 착각이라고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내면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겨요. 왼쪽을 보세요. 실제 내 몸은 어때요? 파편적이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무력하죠. 근데 오른쪽, 거울 속 이미지는요? 완전하고 통제 가능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요. 이 둘 사이의 거리, 이 간극에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움직이게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기 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게 바로 현대판 거울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좀 꾸며낸 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게임의 법칙, 언어라는 감옥. 라캉은 이걸 상징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고백하기 직전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느낌. 내 심장은 100만 가지 감정으로 터질 것 같아. 바로 이 상태. 아직 언어로 정리되지 않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의 소용돌이인 거죠.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고작 너 좋아해. 이거 하나죠. 내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던 그 수만 가지 감정들이 좋아해라는 세 글자 안에 꾹꾹 눌러 담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왜곡될까요?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입니다.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 언어, 법, 사회적인 규칙 같은 거요.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려면 좋든 싫든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이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들을 지시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라캉은 대타자라고 불렀어요. 여기 있는 것들처럼요. 언어 자체도 그렇고 법,
부모님의 기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심지어 직장 상사의 눈치까지. 이 모든 게 대타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저것을 원해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대한 사회적 시선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것과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항상 틈이 생겨요. 이 틈, 이 간극이 바로 근본적인 결여입니다. 그리고 락학은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결여가 모든 욕망을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뭔가를 얻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결여 때문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거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개. 가장 미스테리하고 좀 무서운 영역으로 가볼게요. 바로 말할 수 없는 공허, 현실의 오류, 실제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우리가 만든 이 질서정연한 현실이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무엇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모든 규칙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언어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럼 그 자리엔 대체 뭐가 남을까요? 그게 바로 실제계입니다. 이미지나 말로는 절대 붙잡을 수 없는 모든 것. 끔찍한 트라우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 그 자체죠. 우리가 애써 구축한 상징적인 현실이라는 얇은 막 바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공백 같은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의 글리치나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악몽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면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안정되고 질서 잡힌 사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협하는 게 뭐죠? 바로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운 바다죠. 이 바다가 바로 실제계와 같아요.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질서의 세계를 아무 예고 없이 덮쳐서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인 겁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세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중요한 건 이게 어린 시절에 순서대로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 3개의 세계는 계속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락항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보로메오의 매듭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를 썼어요. 이 3개의 고리를 보세요. 신기하게도 고리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나머지 2개도 같이 풀려버려요.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3개의 세계가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라는 구조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 세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상상계. 이건 거울 속의 나, 이상적으로 꾸며진 나죠. 둘째, 상징계. 사회 속에서 규칙을 따르는 나. 그리고 마지막, 실제계. 이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나의 어떤 부분입니다. 이 3가지가 뒤섞여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욕망의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결론적으로 락강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신의 욕망은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사회, 즉 대타자가 당신에게 원한다고 당신이 믿는 것, 바로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죠. 영화 블랙스완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연기는 정말 그녀 자신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억압하던 어머니와 감독의 욕망을 대신 욕망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락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결국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도록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상징계가 우리에게 씌운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욕망이라는 게 애초부터 채워질 수 없는 근본적인 결여에서 태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쫓는 그 성취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욕망이라는 게임의 진짜 목표는 무언가를 얻어서 끝내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